자, 여러분 교재 378쪽, 그리고 회사는 유형상사로 로그인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유형상사라는 회사를 통해서 다양한 분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판매관리비에 관한 분계 연습들을 쭉 했는데요. 몇 번까지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21번까지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은 바로 22번 여기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9월 22일 내용 한번 볼까요? 사무실에 에어컨을 수리하고 대금 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여기서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라는 것은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비용 처리해라. 만약에 우리가 이런 유형자산을 수리하고서 이런 유형으로 문제를 제시할 수가 있어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라. 만약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산 처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유형자산을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유형자산의 취득 후 비용 지출에 대해서 취득 후에 지출하는 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그 두 가지 유형이 바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와 같은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것이고,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자산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자본적 지출이냐? 만약에 건물을 말이죠, 증설을 한다든가 증축, 아니면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 같은 걸 놓아서 건물의 효율을 높이고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러한 것들은 자본적 지출로서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건물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건물로 예를 들었으니까 또 건물의 유리창이 파손된다든가 또는 건물의 외벽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주기적으로 페인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것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치를 증가시키는 작업이 아니고 현상 유지를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위한 것들은 비용 처리예요. 그래서 수선비라는 비용 처리하죠. 자, 여러분, 자, 유형자산에 대해서 말이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것은 수익으로 처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시오 하는 것은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은 수선비입니다. 에어컨을 수리했으니까.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로 수선비 입력해 주면 되겠네요. 입력합시다. 자, 일반 전표 실행하셔가지고 9월 22일로 입력한 다음에 출금 수선비 하시는데, 수선비도 이와 같이 네 가지가 있으면 800번대를 선택해야 됩니다. 방향키로 가셔가지고 9만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9월 23일 거 보겠습니다. 상품 보관용 창고에 대한 화재보험을 삼성화재에 가입을 하고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 여기서도 말이죠. 여기 문제가 말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그랬지만 두 가지로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문제를 제시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험에 가입을 하고 비용 처리하라는 건 당연히 보험료로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보험료가 비용이죠. 그러면 9월 달에 보험을 1년분을 지급을 하고서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걸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할 수 있느냐? 이 1년분 보험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9월 23일에 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사실상 단기의 보험료는 10, 11, 12 3개월치고 차기가 9개월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산 수정 분계할 때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차기로 이연시키고 이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이와 같이 차기의 보험료가 포함된 그런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는 아예 처음부터 자산 처리해 버린다. 이런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 처리할 때 우리는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야 하느냐? 김민서 씨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김민서 씨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모르시겠어요? 김영실 씨 혹시 아시겠어요? 우선 아이폰을 잠금 해제하시. 김영실 씨 혹시 보험료를 자산 처리하라고 할 때 어떤 계정 과목으로 하는지 아시나요? 아, 잘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김유리 씨는요? 네, 예, 선급금 아닌가요? 선급 맞았어요. 근데 금이 아니고 선급 비용. 비용. 네, 선급 비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보험에 가입을 하고 아무 말 없으면 보험료, 비용 처리하세요. 그런데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라 라고 하면은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 주면 됩니다. 선급금 하면 틀립니다. 성격상 비슷하긴 해요. 네, 비슷하긴 한데 여러분 선급금이라는 것은 계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계약금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급 비용,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것이다. 선급 비용입니다. 네. 선급금, 선수금은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자, 그러면 이거는 비용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보험료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으로 한 줄로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9월 23일 입력하겠습니다. 9월 23일 출금 보험료 821번 보험료 120만 원이었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24일 걸 볼까요? 영업용 승용차의 엔진 오일을 보충하고 카센터에 현금으로 4만 원을 지급했답니다. 자, 우리가 에어컨을 수리한다든가 이런 것은 수선비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차량에 이거 오일 교환하는 거, 뭐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수선비가 아니라 차량에 관한 수선비는 개념 과목을 별도로 처리합니다. 별도로. 수선비가 아니라. 김현지 씨. 무엇로 처리하나요? 차량을 수리하고 엔진 오일을 바꿨을 때 우리가 어떤 개념 과목으로 처리하죠? 김현지 씨, 마이크 키시고. 예?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 차량을 수리한다든가 오일을 교환한다든가 이런 비용은요. 차량 유지비. 네. 차량 유지비. 네, 우리가 지금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들을 익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형상사의 9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의 개정 과목 여기 지금 사례 나와 있잖아요. 최소한 이거는 완벽히 여기 나오는 개정 과목은
완벽하게 좀 알고 계시기를 바래요. 네. 차량 유지비가 어떤 것이냐? 차량을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네. 그래서 차량 유지비 처리하면 돼요.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로 입력하겠습니다. 9월 24일로 날짜 바꾸시고 1번 출금 차량 유지비 822번으로 입력합니다. 자, 금액은 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일 25일. 네. 23일 거래 보겠습니다. 상품 보관용 창고에 대한 화재 보험을 그거 했어요, 선생님. 했어요? 25일 차례요. 25번. 네네네. 정신 봐라. 네. 문 좀 닫고 오느라고 정신이 쏙 나갔네. 자, 9월 25일 거 보겠습니다. 경기 상사에 판매 상품 샘플을 발송하면서 퀵 서비스겠죠? 예. 퀵 서비스 비용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퀵 서비스 비용은 말입니다. 앞에 대상이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돼. 상품을 발송했어요. 상품 샘플도 같은 상품입니다. 아시죠? 상품 샘플을 보낸다. 상품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상품을 보내는 운반비는 이 퀵서비스 비용이 운반비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운반비라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퀵서비스 쓸 수 있는 게 보통 뭐가 있느냐? 계약서를 퀵서비스로 보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계약서, 서류 같은 거. 사무행정상 굉장히 빨리 이렇게 우편보다 더 빠르게 그 어떤 서류를 전달하고자 할 때는 퀵서비스를 이용해서 무슨 계약서를 발송했다 뭐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류 같은 것을 발송하면 통신비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지금은 상품 샘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운반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판매관리비 중에 운반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 있어요. 자, 9월 25일 날짜 입력하시고 출금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으로 선생님. 하시고. 네. 선생님, 그럼 견본비는 무슨 차이예요? 견본비로도 처리할 수도 있겠구나. 샘플을 발송했다. 이거는 견본비로도 볼 수 있겠네요. 견본비라는 개념 과목을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어디 견본비가 있나요? 견본. 842번. 있네요. 견본비. 이 문제는 견본비로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틀렸다고 볼 수 없어요. 견본비. 자, 개정 과목을 견본비를 만들어 쓰는 회사는 견본비로 이걸 처리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에 견본비가 없다. 견본비라는 개념 과목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회사도 있어요. 그냥 운반비로 처리하면 돼요. 네. 요 답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네. 뭘로 처리됐는지. 운반비요. 운반비예요? 네. 네. 운반비군요. 자, 그러나 견본을 경기 상사에 견본을 줬다. 이 회사가 견본비라는 개념 과목을 만들었다는 얘기는요. 이럴 때 견본비 개정 과목을 쓰려고 만들어 둔 거죠. 네. 예. 견본비가요. 예. 견본을 보내는 운반비 외에 그 견본을 하여튼 견본에 대한 모든 걸 다 견본비라고 하지
견본에 관한 운반비를 포함해서 견본비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견본 그러니까 스프를 만드는 것까지도 다 견본비라고. 예, 그것까지도 예, 맞아요. 여기서는 애매한데요. 예, 좀 애매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견본비로 해도 되고 운반비로 해도 되고 다 맞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개정 과목을 만들어 놨으니까. 자, 우리 운반비로 하겠습니다. 운반비. 예, 운반비. 그러나 견본비라고 해서 꼭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네, 그래서 2만 원 처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은 견본비는 운반비하고 별도로 그 제품의 이게 상품이면 그 상품의 원가를 견본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이 상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퀵서비스 비용은 2만 원이고 그 상품 가격이 가령 2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이 견본비고 지금 여기 2만 원 퀵서비스 비용은 운반비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였어요. 네, 유인정 씨 얘기가. 그거 맞는 얘기 같죠? 네, 그런데 또 이 견본비는 그 견본비를 발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견본비로 봐야 된다. 뭐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가장 적절한 개정 과목을 사용하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이런 퀵서비스 비용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 시험에 나오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지금처럼 상품 견본을 발송하면서 퀵서비스다 또는 뭐 운반비를 그 화물차 기사에게 지급했다 이런 것들 운반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운반비로. 그런데 서류를 보내는 것은 통신비로 하시면 되겠다. 네. 자, 다음에 26일 거 볼까요? 신입사원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 유탁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유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개정 과목은 교육훈련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교육과 관련된 것은 교육훈련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9월 26일 입력해 볼게요. 9월 26일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1번 출금으로 구분하시고 교육으로 검색해 보세요. 개정 과목 교육 하시면 교육훈련비 825번 보이시죠? 네. 금액 3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27일 날로 넘어갑니다. 본사 사무실에 신문 구독료, 예, 신문 구독료 하면은 도서 인쇄비라는 거. 네. 엉뚱하게 어떤 분들은 신문 구독료를 비품이라고 하신 분들이 가끔 볼 수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은 그 사전평가 시험이라는 걸 제가 시험을 안 봤었는데 저희 그 회계 분야에 사전평가 시험을 볼 때 제가 이 문제를 내거든요. 신문 구독료. 보기 1번에 비품, 제 보기 2번에 뭐 복리후생비, 보기 3번에 도서 인쇄비, 뭐 4번에 뭐 수도광열비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뭐 신문 구독료를 비품 이렇게 답을 찍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아마 좀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이게 비품하고 절대 비품 아닙니다. 여러분 비품이라는 건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비품 즉 유형자산으로 개정 과목을 분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용 연수가 최소한 1년 이상 되어가지고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이 유형자산이에요. 우리가 신문을 감가상각하는 회사 보셨나요? 없죠. 네, 그래서 신문 구독료는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그 비용은 도서 인쇄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9월 27일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로 입력하시겠습니다. 자, 9월 27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출금하신 다음에
도서 인쇄비. 도서 인쇄비 15,000원. 자, 뭐 도서를 구입했다 하면 여러분 당연히 도서 인쇄비로 하겠죠. 자, 그런데 가끔 헷갈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도서 인쇄비로 잘 출제되는 거 뭐가 나오냐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신문 구독료하고요. 그 다음에 신입사원이 입사해가지고 신입사원 명함을 인쇄해줬다. 이런 명함 인쇄하는 거 이거 다 도서 인쇄비로 보시면 됩니다. 잡지 구독료도 신문 구독료하고 성격이 같죠? 잡지 구독료 이런 부분이 당연히 도서 구입, 당연히 도서 구입은 뭐 도서 인쇄비고요. 자, 다음은 28일 거 봅시다. 사무실에서 사용할 사무용 소모품. 네, 문구류 있죠? 문구류에서 우리가 문구류를 구입했어요. 뭐 화일을 구입했다. 또는 복사용지를 구입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영수증으로 많이 보여질 텐데 이러한 것은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이요. 두 가지 계정 과목을 쓰는 회사가 두 가지 계정 과목으로 나누어져요. 자, 사무용품을 많이 소모하는 그 회사는 사무용품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회사가 있고요. 자, 사무용품비는 많이 구입은 하지만 규모가 작아요. 금액 자체가. 그래서 소모품비로 해서 사무용 소모품비만이 아니라 청소용품이라든가 기타의 소모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즉 사무용품비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9월 28일 날 현재 이 문제처럼 비용 처리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사무용품비로 처리했다. 개정 과목이 사무용품비가 있어가지고 나는 소모품비로 처리했다. 소모품비 없는 회사는 없을 거예요. 두 개 다 맞는 걸로 처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건 소모품비로 처리하겠습니다. 소모품비로. 자,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소모품비로 처리할까요? 9월 28일 출금 소모품비 사무용품비로 처리하라는 어떤 추가적인 지시가 없으면 여러분도 이런 문구류 구입한 것은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냥 연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용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은 다 지금 차변에다 입력하잖아요. 차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에 9월 29일 당사의 장부기장을 의뢰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소에 장부기장 수수료, 네, 장부기장 수수료, 세무신고 수수료 또는 법률 자문료, 네, 이런 것들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장부기장 수수료, 세무신고 수수료 또는 법률 자문 수수료 이런 것 등으로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서울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자산 감소 입력해 볼까요? 9월 29일 날짜 바꾸시고 3번 차변의 수수료 비용, 네, 이와 같이 수수료 비용 많습니다. 그런데 800번째 골라야 한다는 거 831번입니다. 금액은 50만원 엔터. 그리고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거래처로 입력해야 됩니다. 서울은행 보통.
이처럼 서울은행이 거래처 코드가 보통과 정기예금으로 나누어지는 경우 있어요. 보통예금이니까 보통 계좌로 꼭 해야 됩니다. 코드로. 자, 이제 9월 30일 거 거래 보겠습니다. 신상품의 광고를 위한 현수막을 제작하고 제작비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현수막을 제작한다. 이런 것도 가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신상품 광고를 위한 거니까 광고 선전비라고 하는 비용 처리하면 돼요. 800번대로. 자, 9월 30일로 날짜 바꾸시고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 계정 과목은 광고로 보시면 833번 있습니다. 15만 원 이렇게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유형상사의 판매관리비 9월 거래를 한번 쭉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이 아직 그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이 9월달 유형상사 문제를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래요. 자, 다음은 기타 거래. 자, 판매관리비 거래 입력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예,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자산 감소이거나 부채 증가인 거래가 대부분이죠. 비용이 발생하면. 자, 근데 이 기타 거래, 기타 거래는 좀 복잡한 분계가 많아요. 네, 기타 거래에서 좀 어려운 분계가 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기타 거래 시작을 해볼까요? 자, 10월 1일 문제 한번 보세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한국의 주식 1000주를 주당 6,000원에 구입을 하고 대금은 매입 수수료 8,000원을 포함해서 총 600만 8,0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FAT 1급 응시하는 분들이죠. 단기 매매증권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예, 단기 매매증권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하여튼 왜 이 문제를 계속 내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단기 매매증권 문제가 출제가 빠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기출문제를 제가 이게 풀이해보고 그러면은 단기 매매증권 관련된 분계, 취득시, 평가시, 처분시 다 완벽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0월 1일 날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샀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개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취득에 관한 분계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취득에 관한 분계에서 이슈가 뭐냐? 매입 수수료. 이 매입 수수료를 매입 원가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비용 처리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있죠? 단기 매매 증권만 취득하는 수수료를 비용 처리합니다. 다른 건 절대 취득할 때 발생한 비용을 비용 처리하지 않아요. 다른 것은 매도관항증권이라든가 만기 보유증권이라든가 이런 유가증권도 그렇고 또는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차량 운반구라든가 모든 자산, 단기 매매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산은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전부 다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뭐예요? 단기 매매증권으로 본다 이거예요. 이 8,000원도. 그러나 단기 매매증권만은 예외다 이겁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이걸 비용 처리해요. 단기의 비용으로. 이것만 예외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리해 두어야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만 취득할 때 수수료를 비용 처리한다는 거. 다른 자산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됐어요. 네. 비용이 8,000원 발생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6,000원씩 한 주에 6,000원씩 샀으니까 1,000주 샀으니까 600만 원은 자산인 거죠. 단기 매매증권. 액면 금액은 써줬는데 왜 이건 안 써먹느냐? 액면 금액이라는 것은 회계 처리할 때가 언제냐면은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발행할 때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할 때 액면 금액을 가지고 회계 처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투자하는 회사잖아요. 투자하는 회사는 액면 금액을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취득하는 회사는 투자 회사예요. 취득하는 회사인가? 취득하는 회사는 액면 금액 가지고는 회계 처리를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액면 금액 괄호 속에 넣어 준 걸 가지고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건 무시하면 됩니다. 취득하는 회사인 경우는. 근데 액면 금액을 회계 처리할 경우가 있다. 언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예, 발행하는 경우에 그때는 액면 금액을 가지고 회계 처리해요. 근데 이건 발행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액면 금액 여기서는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자, 이제 분기에 입력해 볼게요. 10월 1일로 입력합니다. 3번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107번에 있죠? 600만 원. 또 3번 차변에 수수료 비용. 자, 근데 수수료 비용이 계정 과목이 이렇게 많아요. 아까 김유리 씨까지 했나요? 김은지 씨까지. 누구까지 했더라? 누구까지 했는지 까먹었는데. 김화경 씨 하셨나요? 아까 제가 질문 드렸나요? 아니요. 안 드렸나요? 예. 그러면 김화경 씨, 지금 우리는 이 많은 수수료 비용 중에서 몇 번을 골라야 될까요? 945번이요. 예, 맞습니다. 945번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900번대가 영업 외 비용이죠. 영업외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왜 이건 영업 외적인 거냐? 지금 유형상사는요, 신발을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신발을 도소매하는 법인이 신발 판매하고 관련된 수수료가 아니라, 또는 회사의 내부 업무 관리하는 수수료가 아니라 이거는 단기 매매증권에 투자하기 위한 수수료였어요. 그래서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945번 8,000원. 대변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서울은행 6008.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단기 매매증권 정확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 문제도 단기 매매증권 문제가 되겠습니다. 10월 2일 거. 10월 2일 거. 네, 잠깐만요. 제가 학원 전화를 지금 제 핸드폰으로 전환이 돼 있어 가지고 이거를 우리 부원장한테 연락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제가 전화기를 토요일 날 제 핸드폰으로 돌려놓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안 돌려놔가지고요.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조치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10월 2일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총액 200만 원에 구입한 주식을 180만 원에 처분하고 매매 수수료 3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10월 2일 거는 처분에 관련된 거죠. 처분에 관련된 거. 자, 여기도 수수료가 발생했습니다. 아까 제가 취득할 때 수수료는 비용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처분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안 됩니다. 처분할 때 수수료는 처분 손실에는 가산하거나 처분 손실이 났으면 처분 손실의 가산 또는 이익이 났으면 처분 이익이 발생했으면 이익에서 차감하거나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유형자산을 장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하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하죠. 또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이 단기 매매 증권도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하게 되면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하면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나오죠. 거기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해야지 우리 취득할 때처럼 수수료 비용 별도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네. 처분할 때는 수수료 비용이 나오면 안 돼요. 처분할 때는 수수료 비용 절대로 회계 처리하면 안 됩니다. 자, 손실에는 가산하고 이익에서는 차감해라.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했으면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그러면 총액이 200이에요. 그걸 180에 처분합니다. 20만 원을 손해보고 처분했죠. 그러면 손해가 20만 원이 아니라 손실에 가산해라 그랬으니까 매도가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은 23만 원이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입력해 보면 돼요. 입력해 볼까요? 자, 10월 2일로 날짜 입력하시고요. 자, 유형자 무슨 자산을 처분하면 일단 자산을 대변에 기록해야 돼요. 자, 대변에 107번 단기 매매 증권 방향키로 뚝뚝뚝뚝뚝 가서 200만 원. 총액이 200만 원이죠. 차변. 차변에 18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죠. 자,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보통 130만 원. 180. 3만 원 빼고 들어왔네요. 예, 맞아요. 180으로 하면 안 되겠죠. 177만 원. 3만 원 빼고 3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은 177만 원이 됩니다. 자, 차변에 비용 발생한 차변이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처분 손실 처분 손 네, 938번이 있죠? 네, 방향키로 가셔가지고 23만 원이라고 기록한다 이거예요. 23만
3만 원이라고 기록한다. 네. 자, 단기매매증권 관련된 거요. 예, 처분할 때는 수수료 비용 나오면 안 됩니다. 처분 이익에서는 차감시키고 지금처럼 처분 손실이 났으면 처분 손실에 가산시켜야 됩니다. 네. 자, 제가 오늘 1교시에 좀 늦게 들어오는 분 오늘 못 듣겠다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제가 녹화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녹화를 중간에 한번 끊었다가 하기 위해서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 앉은 자리에서 한 5분만 쉬었다가 5분 후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5분간만 몸 풀고 좀 쉬세요.